그녀를 처음 본 건 설해마을 고급 카페에서였다. 샤넬 트위드 자켓, 에르메스 백,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플랫 화이트 아이스요라고 주문하던 여자. 사람들은 소곤거렸다. 재벌가 며느리래. 시댁이 서울 빌딩만 7채라던데?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그 화려함 뒤에 구멍투성이가 숨겨져 있다는 걸. 40대 초반의 연하. 바라보면 완전 부티가 흐른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였다. 상대방이 단 한 줄, 단 한 질문만 해도 무너지는 며느리. 자존감은 고가 명품으로 간신히 세워놓은 벽. 그녀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약해지지 마라. 이 말을 평생 주술처럼 외워온 여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부른다. 이번 주 토요일 점심 국밥 먹으러 가자. 연하는 이상했다. 시댁은 유기농 비건 샐러드, 미슐랭, 호텔 라운지 이런 것들이 익숙한 집안이었다. 근데 국밥? 왜? 그렇게 그날 연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강남에서 종로로 불려간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시아버지의 한마디. 내 진짜 인격을 오늘 확인하겠다. 연하는 그 말의 뜻을 그날 국밥집에서 알게 된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진다. 종로 골목, 허름한 간판의 국밥집, 문을 열자마자 걸레 냄새, 육수 냄새, 고춧가루 냄새, 모든 게 뒤섞인 공기가 훅 들어온다. 연하는 자동으로 얼굴이 굳었다. 여기는 에르메스도 샤넬도 아무 의미 없는 공간. 그런데 그 순간 카운터에서 아주머니가 소리친다. 테이블 치울 사람 손 없냐? 나 혼자 다 해야 돼. 연하는 순간 움찔했다. 그 말투 한 줄에 이 식당의 룰이 딱 박힌다. 여긴 돈 많다고 대접받는 곳 아니다. 여기선 사람 되는 법이 먼저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테이블에 앉는다. 연하도 어쩔 수 없이 앉는다. 그때 종업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주문할 거면 빨리 하세요. 사람 많으니까. 연하는 처음으로 이런 거친 어투에 직접 맞섰다. 그리고 순간 카페에서 그녀가 했던 모든 품위 연기가 붕 뜨는 느낌. 이 식당은 이미지가 아닌 진심만 통과되는 곳이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연하야, 오늘 여기 온 이유 알겠니?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뉘앙스 속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데려왔다는 걸 눈치챘다. 연하는 조용히 물컵을 잡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이 식당은 지금 연극 무대다. 자기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무대.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여자 둘이 수군댔다. 저 여자 재벌 며느리래. 근데 왜 저렇게 초조해 보여? 순간 가슴 밑이 쿡 하고 찔렸다. 그 말은 겉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비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었다.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진짜 무엇으로 살아왔지?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지? 명품으로 감싸놓은 자존감. SNS에 엮어놓은 인맥들. 비싼 숙취샷, 비싼 런치샷. 그거 아무 소용없다. 여긴 사람으로 서야 하는 자리다. 연하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낮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를 연하 쪽으로 밀어줬다. 이 집 반찬들, 겉은 허름해도 손맛 하나는 진짜거든. 단 한마디, 그 말 안에 이 남자가 보여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
연아는 아무 행동도 못했다. 숟가락조차 들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식탁 위 그 반찬들을 바라봤다. 겉만 투박한 진짜 음식. 근데 묘하게 그 반찬들이 자꾸 자신을 비추는 거였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물 한 모금 마시고 난 뒤에 툭 그렇게 말했다. 연아야, 네. 너는 무엇으로 살아왔니? 그 말 한 줄이 진짜 칼이었다. 명품 가방, 좋은 배경, SNS에 붙어 있던 있어 보이는 척 캐릭터, 남편이 깔아준 길. 연아는 경직된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시아버지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이미 충분하니까. 그리고 시아버지는 국물 한 숟가락을 들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것 하나로 살아야 돼. 연아는 그 말을 삼키지 못했다. 내가 가진 내 것 하나가 뭐가 있지? 대답은 없었다. 침묵에서 깨닫는 건 항상 참혹하게 솔직하다. 연아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에서 이상하게 비누 냄새가 났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확 올라왔다. 20대 청소용 세제 냄새가 손가락 사이에 항상 배어 있던 그 시절. 제가요. 연아가 입을 떼었다. 저 20대 때 편의점 세계 돌면서 알바했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들었다. 아침엔 샌드위치 진열, 점심엔 군고구마 손질, 밤엔 소고기 국밥집 그릇 설거지. 그랬어? 네. 근데 그때는요,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안 부끄러웠어요. 연아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근데 결혼하고 저는 세제 냄새가 싫어졌어요. 노동의 냄새가 부끄러운 게 된 거예요. 그 말 끝에 식탁에 깔린 침묵은 아까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인간이지. 그 말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인간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줄 뿐이었다. 연아가 물컵을 들었을 때였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국물 한 스푼을 떠먹었다. 그리고 툭 말했다. 연아야, 내가 널 시험하는 거 아니다. 연아는 멈췄다. 그럼 누구요? 내 아들. 그 말은 정확히 심장을 쳤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어찌나 돈을 좋아하는지. 내가 죽으면 상속받을 돈부터 계산해 놓은 놈이야. 그 순간 연아는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너는 돈을 쫓아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싶었다. 연아는 손끝이 떨렸다. 혹시라도 내가 내 아들이랑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면. 시아버지는 국물을 내려놓았다. 나는 남은 인생 혼자 살아야 했거든. 그 대화 뒤 연아는 집에 돌아가는 길 보도블럭 위에서 멈췄다. 목이 막혔다. 나 정말 뭐였지 지금까지? 그때 카카오톡이 울렸다. 남편, 오늘 그 시간에 아버지랑 식사했다며?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한테 말해. 연아는 숨을 삼키며 답장을 지웠다. 그 인간한테 말해줄 이유가 없다. 그 인간은 연아가 어떤 얼굴로 이 결혼을 버텨왔는지 알지 못한다. 딱 한 장면, 딱 한 장면이 떠올랐다. 연아가 집 앞 편의점에서 비닐장갑 끼고 새벽 2시 컵라면 진열하던 그 시절. 그때 연아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살았지만 지금은 돈을 쓰며 몸이 썩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연아는 시아버지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아버지, 잠깐. 연하는 주방 뒤에 숨어 둘의 대화를 훔쳐들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 여자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웃지도 않았다. 그런 짓 다시 말하면 널 파렴치로 고소하겠다. 남편은 순간 굳었다. 아버지, 시아버지는 아주 느리게 말했다. 연하는 돈 때문에 너를 잡은 게 아니다. 그 한 문장이 연하에게는 이 결혼 이후 처음 받은 인간의 편들기였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와 연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먹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남편에게 얹혀 살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거다. 기회가 있다면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하나의 서류를 올려놨다. 정식 가사 계약서, 월 1,000만 원. 단 내 아들에게 종속된 며느리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넌 이제 내 아들 뒤에 숨어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연하 씨라고 불릴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밤, 연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핸드폰 메모를 열었다. 그리고 적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나로 산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을 스쳤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창문으로 흘렀다. 연하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누가 물어도 이제는 숨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저로 살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많이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사람은 결국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